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대략 오후 2시 25분쯤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현재 투표율 나왔습니다. 53%.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냐면 오후 1시 기준으로 해서 사전 투표율, 선상 투표, 거소 투표 뭐 이런 거를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모두 합친 투표율.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시까지 그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 6시까지 투표 결과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후로 오는 사람들을 추가해서 최종 투표율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4년 전에 비해서 10.7%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 4년 전에는 42.3%였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 만약에 이런 추세다라고 본다면 4년 전에 58%가 최종 투표율이었으니까 그러면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높다? 그러면 뭐 68%, 뭐 65%는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399만 4,247명 이게 총 유권자인데 이 중에서 뭐 거의 70% 그러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그 분산 투표 이 가능성, 그다음에 핵심 지지층이 대거 그 투표장에 나왔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점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제가 진단을 했고, 그러면서 분산 투표의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그럼 분산 투표라면 결국은 투표할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투표할 사람이 사전에 4월 10일과 11일에 투표한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효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투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예측이 틀렸던 것이죠. 저는 뭐 한 7%에서 한 60% 내지 60% 살짝 넘는 뭐 이 정도 선을 예상했었는데, 물론 아직 뭐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높은 투표율, 그래서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전남이 58.2, 그래서 가장 높고요. 전북이 57.5. 근데 전남과 전북 뭐 이런 데가 높은 것은 이 호남 지역이 원래가 높습니다. 투표율이.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민주당이 호남을 거의 싹쓸이 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론조사상으로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그 초접전인 곳은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 그 다음에 전북 남원임실 순창, 그 다음에 전남의 순천, 이 3군데 외에는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전부 다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싹쓸이도 가능한 상황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남북이 이렇게 그 투표율이 높은 거는 뭐 당연한 결과고, 그것은 아마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남 지역이 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 충북 뭐 이런 데가 52.7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은데, 뭐 이것도 과거에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영남 지역이 이렇게 높다? 뭐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영남 지역은 현재 대부분, 그러니까 TK 지역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뭐 절대적인 우세, 이렇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상대적 우세. 근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아마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서울입니다. 서울. 근데 서울은 53.8%. 그래서 그 전국 평균인 53%, 그러니까 오후 2시 현재 전국 평균인 53%보다 약간 높습니다. 근데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다는 것도 꽤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원래 전국 평균 정도 수준에서 딱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한다 하면 서울에서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영남, 호남 지역에서는 대략 분석이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수도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48.7%라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지금 각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곳마다 전문가들 뭐 어쩌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정직한 표현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투표장에 많이 온 것이 결국은 자, 20, 30대들이 왜냐면 과거에 세대별로 보면 5060 세대 그 이상이 투표율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2030 세대가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뭐 민주당 계열 또는 미래통합당 계열이 비슷비슷하게 균형을 맞춰서 투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고 또는 당락이 결정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높아버리면 이것이 5060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투표율이 높은데 결국 2030 세대가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게 좀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 5060 세대는 원래 높으니까. 근데 2030 특히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20대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그거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지금까지는요 절대적으로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했었죠. 20대가 유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투표장에 많이 모였다 하는 것은 곧바로 민주당 계열이 승리할 수 있는 기반. 그렇지 않아도 어제까지 그 여러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20대가 투표장으로 많이 몰려 나왔다? 그럼 뭐 압승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휩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선거는 또 예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예외다 하는 주장 쪽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또 틀린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선거를 흐름을 좌우하던 것은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았다니까 정치적 이슈가 지금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다 하는 게 가장 큰 이유. 두 번째, 이번 선거판을 휩쓴 또는 주도하고 있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조국 이슈입니다. 조국 이슈. 안산 단원을, 그 다음에 뭐 남양주 병,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조국 키즈들이 대거 선거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조국 키즈들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조국 이슈가 선거판을 좌우했다. 이렇게 본다면 조국 이슈에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20대다. 그러니까 20대가 많이 투표장에 몰려 나왔다는 것은 곧 조국 이슈에 대해서 20대가 뭔가 흥분하거나 반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20대가 투표장에 몰려 나온 것이 민주당 계열에 유리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다 가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근데 20대가 많이 나왔느냐 뭐 40대가 많이 나왔느냐 5060이 과거보다 더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최종 투표율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 달 내지 두 달쯤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투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별 투표율 같은 걸 조사를 합니다. 그때 나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냥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엇갈립니다. 신문방송 다 엇갈리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투표율이 정말 60%대 후반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하튼 20대도 많이 투표장에 몰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이 좀 다릅니다. 2017년에 77.2%였죠. 대선입니다. 2012년 대선은 75.8%였습니다. 반면에 총선은 대략 한 50, 이제 4년 전이 58%, 그 다음에 뭐 8년 전 정도가 뭐 대략 한 55에서 58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60%를 넘어서 65%도 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총선 중에는 최근 한 10년 이상 총선 중에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고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민주당 계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변화된 상황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결코 민주당 계열에 도움이 되는 투표율은 아닐 것이다. 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보다는 하여튼 훨씬 더 높은 투표율, 이것의 명암이 누구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그거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출구조사 결과는 6시 15분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 6시 15분에 발표가 돼도 최종적인 순간까지는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곳이 워낙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높은 투표율, 그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은, 정치는 늘 그렇게 똑부러진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다투고 있고 여야의 지지자들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